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8월에 우리를 되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사실 그렇게 급락 나오고 뭐 블랙 먼데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모든 게 다 긍정으로 봤었던 시각들도 모두 다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반등해서 이것도 플러스권 돌아오니까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그것을 또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과연 뭐 그 사이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확하게 2주 전이었죠. 예, 제가 방송에 못 왔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때 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정신이 없었었죠. 특히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 대만 시장 전부 다 뭐 역대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하락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다들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짚어드릴 부분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시장은 옳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건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나니까 정말 별일 아니었네.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왜 그런 변동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매크로가 변하고 있는 건 맞죠? 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차트만 보고 있으면 뭔 일이 있었나 정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연초 대비해서 숫자들이죠. 예, 아주 좋은 한 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2주 전에 있었던 그 폭락과 다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 예,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게 어제의 상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이제 5,600을 뚫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점이 5,670이었는데 5,600을 뚫었습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혀 비중을 줄이질 않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10% 급락을 하잖아요. 예, 급락하는 속도가 3주이고 지금 되돌리는 속도가 2주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빠진 만큼의 기간에서 되돌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하락장을 좀 경험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률이 정말 높았어요. 27.7%를 하락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서. 그리고 지금 되돌림 폭은 어제를 포함하면 좀 높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끌어내릴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AI가 끝난 게 아니냐. 예, AI 거품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하셨을 테니까. 자금이 이탈이 됐다. 예. 뭐. 근데 뭐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 그죠? 저희는 그 바로 그날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청산이 되는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뭘로 본 거냐면 일본의 금리 차이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보면서 네. 판단했었을 때 엔의 강세가 계속 일어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전체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실제로. 예, 전체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부분만 딱 떼서 보지 마시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 전에 더 봐야 되는 것은 미국 시장이냐. 그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빠르고 강한데 그럼 미국이 왜 흔들렸었냐? 샤미 법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아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겹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심지어는 불가능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24개월 안에 일어날 확률도 적다. 네. 미미하다.
10%대다. 뭐 이렇게 전에 방송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네. 자, GDP 성장률이 사실 GDP 나우가 2%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예, 그러면서 보시면은 자, 성장률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떨어지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나 안정적일 때는 장이 올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한번 나오잖아요. 요때는 장이 빠지거나 쉬어갑니다. 그게 지금 딱 3분기이죠. 지금 네. 8월이니까. 네. 예, 그래서 요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작년 3분기가 높았잖아요. 예, 2.93에다 대놓고 2.41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베이스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요 2%대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2%의 경제 성장률이 경기 침체는 아니죠.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숫자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인데요.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겠죠. 예,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는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옆으로 좀 눕는 모습이잖아요. 네. 예,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냐면 9.3% 상승을 하다가 쭉 빠져서 3%대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예, 이 옆으로 기는 거예요. 또는 살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다시 정상화인 네. 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네. 이제 임금이 너무 코로나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요거가 무슨 얘기냐면 골디락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또 걱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참 재밌죠. 이게 저소득층과 중간 고소득층 네. 다 보시면 3%대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예,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샤미 법칙은 저점의 이 실업률에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0.5%포인트 올라갔을 때에 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한 달 안에 실업률뿐만이 아니라 고용 자체가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신규 고용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만 명이나 지난달에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구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숫자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타이밍은 아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용카드 연체율도 다시 떨어집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연체율이 막 올라간다, 급등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 예, 오히려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 기준이 더 루스해졌고요, 더 편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임금 상승률이 안정을 찾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연체율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PMI 지표가 안 좋다. PMI. 예, 제조업 PMI 지표. 그렇죠. 예. 제조업 PMI 지표 중에서 지금 이게 빨간 선이 뭐냐면은 이 자동차를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 요거를 제외하면 숫자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제가 보냐면 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또 전기차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멈췄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데 큰 소비는 조금 멈췄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좀 세틀 다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불난다 그러고 예, 뭐 그러니까 넘어가고는 싶은데 불안하고 그러면 또 옛날 내연차를 사야 되나 또 예, 고민하게 되는 그러면은 저 수치가 꺾인 게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가 잠시 중단됐기 때문에 영향을 좀 그렇죠.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뭔가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AI 도입기의 초반이라면 과거에 1995년에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쇼 인터넷이 그 이제 그 침투율이
시작 단계, 도입 단계였었을 때가 네. 95년, 96년인데요. 이때도 똑같이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는 40대였습니다. 50 미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좀 뭔가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주춤주춤 할 수도 있고 다시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GDP를 계산할 때 소비를 많이 보지만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만 옛날에 중국을 볼 때 계속 중국 지금도 그렇지만 GDP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고정자산 투자. 예, 설비 투자. 예, 투자를 많이 해서 GDP를 끌어올린다. 예,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여태까지 항상 소비가 전체 GDP 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정부까지 포함하면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의 이 고정자산 투자 부분은 항상 그렇게 높은 숫자를 포함시키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숫자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이게 온쇼어링을 자꾸 하니까 그죠? 미국 자체 내에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짓는다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 숫자가 전체 GDP 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기업들의 지금 현재의 소득 대비해서 비용으로 계산했었을 때 정말 좋다. 펀디멘탈이 좋아 보인다. 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실업 청구권자 수도 박스권이고 뭐 계속 올라가는 걸 걱정했지만 지금 숫자는 박스권이 맞다.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일어난다고 칩시다. 제 말이 맞아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높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좀 더 도와주려면 금리를 내려줘야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식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얼마나 내리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딱 그 장이 확 튀었었을 때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걸 보니까 금리를 또 다시 25bp가 아니라 50bp를 내릴 수도 있다. 요 가능성을 열어줬다 하는 것만 가지고 튀잖아요, 다시. 이번에 또 그러면은 잭슨홀에서 만약에 네. 뭐 열어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금리를 많이 내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인슈런스 컷을 미리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품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수가 튀는 거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98년에 재현이 되면 안 된다. 금리를 많이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두려워해서 네. 98년도에 10월 제가 기억으로는 9월, 10월, 11월이었나 아무튼 3개월 연속으로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서 3개월 연속으로 3번 연속으로 0.25씩 내려서 0.75를 내리자마자 닷컴 버블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S&P 500이 70% 1년 반 동안에 튀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80% 1년 반 동안에 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바라진 않아요. 물론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근데 그게 언제 빠져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2000년 3월부터 2003년까지 정말 힘든 장을 경험했단 말이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70% 이상 폭락을 합니다. 그 3년 동안에. 네. 이 엄청난 이 피곤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저희는 바라는 게 아니고 폭등 폭락 이런 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진짜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고 천천히 내려줌에 따라서 경기 침체도 안 일어나고 또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이러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지켜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금리는 내려줄 거다. 네. 이 답이 나왔어요. 왜?
여기 보시면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인플레이션 숫자는 2%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예, 미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뭐냐면 요거예요. 빨리 내려주는데 그리고 나서 동결이다. 요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동결이 됐을 때가 오히려 시장이 좋다. 네. 내려주는데 빨리 내려주는 걸 계속 내려주잖아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다. 그게 아니라 너무 지금 인플레이션 2%인데 5.5에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려서 한 4%대로 맞추면 2% 대비해서 2% 더 높은 금리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숫자죠. 4%만 돼도 굉장히 괜찮다. 네. 근데 아까 보시면 임금 상승률 4%고 뭐 모든 부분을 다 계산했었을 때 금리 4%인데도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1.25 자르고 그리고 동결이다. 네. 요 모습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저희는 주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미 벌써 이 1.25%를 자를 부분을 반영했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3.9%니까. 네. 그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4.0에서 4.25까지 떨어뜨릴 거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지자면 예, 주식을 80%, 채권을 20% 가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네. 당연히 유동성이 늘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유동성이 준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이 유동성을 늘렸을 경우에 보통 이게 M2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금리를 떨어뜨리면 네. M2의 과거의 역사로 봤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전체로 계산했었을 때는 5,9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연말 기준. 예, 연말 기준으로 S&P 500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로 계산하면은 딱 5,680. 그래서 요게 고점이 지난 고점이 5,670이었어요. 네. 그 정도 나왔고 또 2020년에 고점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딱 5,700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5,700은 나오는 거고요. 5,80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연말까지 아마 정말 많이 가면 6,000 정도. 그래서 여기 숫자, 요 숫자 저희가 계산했을 때 금리가 3.88이면은 6,000까지는 시도할 것 같다. 예,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품. 예, 완전 거품. 그게 언제냐면 2000년 3월이에요. 2000년 3월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예,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22,000포인트 갈 수 있는 거고요. S&P 500으로 계산하면 7,000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급격하게 금리를 3번 내려줬는데 식지 않고 계속 튀어요. 예, 그래서 그 대선이 일어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거는 당연히 거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산상으로 적절한 상승률은 연간 단위로 2자릿수의 상승률이다. S&P 500 기준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또 질문을 하나 받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언제 던져야 되냐? 던져야 될 시기. 네. 많은 분들께서 자꾸 이제 저는 맨날 좋게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모든 부분들이 나열이 되면서 이때는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거를 해본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네. IMF 때도 해봤고 2007, 8년에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4%까지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미 연준 기준금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거든요. 그게 2%예요. 지금. 만약 그렇게 떨어뜨린다면. 지금 현재 3.8에서 2%를 뗀다 하더라도 그죠? 아까 보여드린 1.7, 1.8을 뺀다 하더라도 2%예요. 네. 그래서 이 미 연준의 실질금리 이게 2%로 떨어져서 여기에 유지될 때는 시장이 좋아요. 네. 요렇게. 계속 좋은데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경기 침체장이 나올 때 보시면은 훅 빠지죠. 네. 실질금리가 훅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옆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어느 시점부터 2%가 깨지더니 쭉쭉 빠져요. 그렇게 쭉쭉 빠지는 뭔가 그건 경기 침체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사실 오기 전에 우리 내일부터 경기 침체야 이렇게 하면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서- 살짝 시그널이 있었는데 뭔가 강력한 그러니까 저는 시그널이 그래서 2%까지 실질 금리의 2% 수준에서 네. 미연준 기준금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까지 떨어뜨릴 때까지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고 네. 계속 상승을 베팅을 하겠지만 베팅한다기는 좀 그렇죠. 투자를 하겠지만 그게 깨지면서 갑자기 3.5로 훅 떨어졌어요. 네.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3.5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네, 1.5%대로 훅 떨어졌다. 네. 2%에서. 요 구간이 들어오면 저희는 제가 볼 땐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채권 비중을 확 늘리는 시나리오를 간다. 그렇게 금리가 뚝 떨어지기 전에 뭔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먼저 좀 선반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네.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이 오기 전까지 네. 시장은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확 바뀝니다. 그 어느 순간이 예. 그 퍼센테이지로는 저희가 1.5%. 생각할 때는 실질 미 연준 기준금리가 1.5%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 굉장히 걱정할 거다. 예. 2%대는 괜찮다. 네. 지금은 현재 5.5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하더라도 3.5죠. 예. 그래서 3.5에서 2%까지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계속 저희는 주식을 더 좋게 보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더 많이 떨어뜨린다. 미 연준이 그냥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올릴 때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리니까 시장이 팍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됐었을 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는데 네. 제 판단에는 이게 2026년까지는 안 온다. 예. 천천히 내려줄 거니까. 2026년.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은 뭐 사실 포트를 최근에 변동을 하셔서 더 뭐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좀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포트폴리오 뭐 비중 조절 아까 전에 주식 80, 채권 20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주식은 어떻게 좀 비중 조절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전혀 조정을 안 했어요. 물론 얻어맞았고 네. 다시 올라왔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큰 고객분 중에서는 전체 비중의 절반을 훅 빠져서 돌아올 때 줄이시지 않았었고요. 네. 훅 빠져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빠진 날이 있었죠. 요때 이제 정말 걱정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투자 비중의 절반을 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 줄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줄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저께 아니죠. 주말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제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 물량을 다시 어저께 실으셨어요. 아, 어제.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실었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종목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AI와 테크주. 생산성 높이주는 쪽에서 종목 선별을 잘하셔서 실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제 주가 딱 보시면 뭐가 올랐고 뭐가 안 올랐고를 보시면은 대충 어떤 초이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은요 네. 버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업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상승할 거예요. 지금 요 차트 띄워주시면은 1년당 기업의 실질 이익률이 이제부터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요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2,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순이익 마진율이 12.2%나 돼요. 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1, 4분기가 11몇 %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제 요거를 올려주는 회사들이 뭐냐 이거죠.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는 회사.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무턱대고 성장만 할 거다. 실적이 없는데 요건 어렵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맞아서
미국에 대한 S&P 500에 대한 전망치가 맞다면 네. 이런 숫자입니다. 올해는 10%의 이익 증가율이고요. 내년도에는 15.3%의 이익 증가율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GDP도 많이 안 꺾일 거고 2%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거고 네. 여기에다 대놓고 이익은 더 는다. 근데 내년에 장이 빠진다고요? 그 가능성은 제가 운영력을 정말 오래 했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이유는 이 코로나 같은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맞다면 이 이익 증가율이 맞고 마진이 확대가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 한번 뭐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옐런이 너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다시 줄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부정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뜯어보고 숫자 보고 다 했는데 유동성은 늡니다. 유동성은 예. 느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금리 내려주고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 리퀴디티 차트를 보시면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마이너스이던 게 플러스로 살짝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오히려 풀리는 겁니다. 근데 옐런이 하고 있는 쪽 재무분 쪽인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채권 관련해서도 재정 적자 폭이 줄고 있어요. 게다가 플러스 이번에 금리가 더 떨어지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 재무부가 쓰고 있는 방법은 숏텀이거든요. 단기 채권입니다. 네. 단기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죠. 네. 그러면 재정 적자 폭이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미국은 어느 정도의 일들을 갖고 있느냐. 일드라는 것은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배당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배당이 올해도 늘 거고 죄송합니다. 저기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 정도 많이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환원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계산을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한국은 이게 2011년부터 2017년 평균치인데 이게 18%밖에 환원을 안 해줬고요. 중국이 33%로 그 다음으로 낮았고요. 미국은 얼마죠? 97%.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PER과 그 페이아웃 레이쇼로 해서 적절한 어떤 그 상승 매력도를 좀 구해봤는데 네. 한국도 매력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을 좀 높여주거나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밸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좀 올라가 준다면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어떤 해는 100% 이상 환원해 줄 때가 있어요.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많이 해서. 네. 예,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적정 지수가 정말 높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S&P 500에 투자하는 게 가장 속편하다.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빠질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물론 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편한 투자법은 S&P 500에 그냥 적립 투자를 하시면 된다.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어쨌든 금리가 인하될 거고 그리고 뭔가 매크로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형 기술주만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에 있어서의 수익률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평균값은 러셀 2000 중소형주가 10% 오른다. 경기 침체가 와도 러셀이 평균값은. 평균 지수. 오.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의 평균값은 요거 파란색. 네. 요게 10%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에는 얼마냐? 15%입니다. 그러니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올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중소형주의 수익률은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2개월 동안에 약 10%에서 15% 수익률이 날 거다. 네. 정도로 본다면 투자할 만하죠. 그죠? 채권 수익률이 4%인데 네. 여기에서 10%에서 15%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럼 중소형주를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건 맞다. 예.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20%. 비중은 예. 전체 포트 20%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중국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 계속. 중국 네. 투자에 있어서. 예. 중국에 있어서는 왜 조심해야 되냐? 돈이 계속 빠집니다. FDI가. 네. 예. 그래서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해서 직접 투자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 때예요. 요렇게 주는 게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여기에 이제 예대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고점 시그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게요. 뭔가 터지기 전의 모습이 자꾸 비춰지고 있어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하시기보다는 단타로 하시고 그리고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심지어는 숏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예대율이 이렇게 팍 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예대율이 80%를 뚫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그림자 금융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90%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걱정을 할 거예요. 이게 앞으로 4분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debt to GDP ratio 중에서 household, 그러니까 가계의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요것만 보시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IMF 터졌었을 때 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어요? 20%였어요. 20%인데 터졌어요. 네. 왜? 기업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네. 160%이고요. 금융 관련된 부분을 뺀 건데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믿을 게 가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축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요걸로 보시면은 딱 걱정이 되죠. 가계는 지금 중국 가계는 네. 자산의 60%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미국은 좀 다른가요? 반대죠. 여기 있잖아요. 23%. 아, 엄청 낮네요. 네.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약간 중국이랑 비슷할 것 예. 같은데. 그래서 둘 다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일본이 참 잘하고 있는데. 네. 예. 중국은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 저 비관론도 얘기합니다. 네. 너무 제가 콜동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인데 이러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써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여전히 미국의 성장주, 미국의 기술주, 예, 미국의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들 네. 예,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요목조목 분석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요거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내 보시다가 약간 집중력이 좀 흐려지고 뭔가 이제 팍 나의 집중력 끌어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여러분 포커시 타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혜택을 드리려고 1+1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젤리를 먹어보니까 따뜻한 젤리도 맛있긴 하지만 달달함이 더 크긴 하지만 시원하게 요새 너무 더우니까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한 포 딱 뜯어서 드시면은 맛도 좋고 시원하고 또 여러분의 눈 건강도 함께 챙기고 비타민까지 또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에 URL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